것을 원인과 방지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맡은 좋은 아파트병원 통합의 암센터 센터장 강성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암의 전이가 제갑인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주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암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암이 왜 왔는지 원인론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지, 또 암과 저산소증이란 말은 뭐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신체혈관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암 치료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알으셔야 돼요.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건 대부분 이게 암이 전이 재발을 막아야 되는 거죠. 이 안에도 좀 전이 때문에 입원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원바람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전이를 막아야 되는데 막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 또 그럼 저희 병원에서 하는 방법은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요걸 4개를 하려고 하진 않고요. 좀 너무 또 강의가 길어지면은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신 암 환자분들이, 그래서 2번에 나눠서 할 생각이고 아마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다음에 또 30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 내용은 이제 암에 관해서 나누는 이제 부분입니다. 암에 대해서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말일 거예요. 암, 그죠? 암에 대해서인데 우리가 그 닉슨 대통령이 미국에서 40년 동안 암과의 전쟁을 물론 40년 동안 계속 암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계속 암을 이기려고 수많은 돈을 몇 조 이상의 돈을 투여를 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죠? 경제 손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암을 어떻게 하든지 치료하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아직도 암은 사망률이 1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그럼 왜 그럴까?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암은 발생률도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연구를 하고 무수히 많은 좋으냐, 표적치료제, 통상치료, 수술하는 방사선 이 많은 첨단 의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2010년 통계청이면은 암 사망자도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죠? 줄지 않고 늘고 있어요. 사망률도. 참 이거 답답한 일이죠.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풀어드리고 이런 것들 여기에는 아무도 해당이 안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암 발생 확률은 우리가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인 수명이 되게 높아졌어요. 우리나라 81세입니다. 81세인데 이때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은 36.9%예요. 이게 이제 이 36.9%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남자분들이 평균 우리나라 기준에서 생존했을 때 5명 중에 2명, 즉 37.1% 정도. 저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5명 중에 2명이 저도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성분들은 3명 중에 1명입니다. 33.8%. 남자에게 좀 더 암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성이 물론 더 오래 사세요. 여성은. 근데 이제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80세까지 살긴 해요. 옛날보다 분명한 것은 생존율이 높아졌는데 무병장수가 아니고 유병장수. 병이 있으면서 10년, 20년 동안 집중치료실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연명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여러분도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죽는 게 누구나 저의 또 꿈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꿈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건강하지 않게 10년, 20년 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암이 또 그런 부분에서 물론 왜 이런지도 이따가 내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미국은 2명 중에 1명, 여자는 3명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되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내용. 우리가 발병의 삼각형이라는 말 좀 처음 들어본 분들도 이 안에 계실 거예요. 이걸 안 들어본 의뢰인도 많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논문을 찾아보는 사람이 이런 걸 알지 의료인이라고 해서 이거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악성종양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수의 환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안에도 참 다들 안타깝게 지금 계신데, 초기에는 다 여기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외과적으로 수술을 하죠. 그죠? 그리고 항암, 항암요법, 오늘도 받으러 가신 분이 있죠. 그죠? 이 안에서 계셨고, 방사선요법, 어저께도 방사선요법 받으러 가신 분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통 통상요법이라고 해요. 현대 표준치료라고 표현하는 통상요법인데, 이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진단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혈액검사, 유전자 검사, 수많은 검사를 하죠. 뭐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벽한 치료는 너무나 멀다.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이 3대 요법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독일 국립암센터에 의하면은 환상적으로 완벽한 치료법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게 가이드라인입니다.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자꾸 환상에 빠져요. 무슨 최대의 약을 찾으려고 그러고 건강에 무조건 비싸면 좋은 줄 잘못 아시고 막 이렇게 잘못되게 기억하신다고. 수술항암 방사선 통상 치료인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사망률이라든가 그런 재발이라든가 이런 경우 그 원인이 뭔지를 알고 계세요. 그죠? 그럼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완벽한 치료가 먼저 거느냐면 이 논문에 나온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 논문에 의하면 인체는 식사, 환경, 정신적인 스트레스, 인체를 잘못 사용하는, 이게 인체를 잘못 사용하는, 식사를 잘못하는, 인체 환경에 독소가 많고, 외부 독소, 여러분 배기가스 정말 싫어하시죠? 배기가스,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오염, 먹거리 오염 요즘 심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태초 먹거리라는 운동에 사용도에 가입을 해서 리더 과정을 듣고 여러분한테도 그런 것들 올바른 먹거리를 해야지 재발이 방지된다는 걸 많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포함한 많은 인자들이 몸을 망친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암의 원인. 이런 새로운 인자들을 가지고 암을 접근해 주지 않고 기존에 우리는 암의 원인을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외과적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은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암의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암의 결과를 치료하는 거예요. 보니까 암이 생겼네? 수술합시다. 암이 생겼네? 줄입시다. 암이 생겼네? 방사선 합시다. 결과를 보통 보는 요법이라고.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식사 때문에 어떤 분이 이거 현미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암은 이 다이어트, 음식에서도 무척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소 30에서 40%가 본인이 그동안 가지셨던 식습관에 의해서 암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 병원에서 저하고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제가 해드려야 될 역할은 뭐냐면 왜 암이 오셨는지를 빨리 깨닫게 해드리고 수술항암 방사선 끝까지 잘 받게 해드리고 하는 건 물론 저희 통합의 암센터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재발을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식습관을 교정하지 않고 재발이 안 될 수 있는 보장을 할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암의 원인입니다. 암의 원인. 다이어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이어트.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운동도 열심히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식사량도 줄이고 조절하고 심지어 약도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뺐어요. 그럼 그게 영원히 지속됩니까? 아니죠. 또 관리 못하고 저녁에 라면 먹고 인스턴트 음식 먹고 고기 많이 먹고 이러면은 다시 찌는 거죠. 저번 시간에 제가 해드렸던 내용이 암이 발병할 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 병원 홈페이지 이따가 보여드리는데 거기 다 떠있고 유튜브에도 다 올려놨습니다. 꼭 보시고 음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스트레스 요인, 인체 오염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암은 재발할 수 있고 전이될 수 있는 그 부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질병의 개념이 나곤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통합의학에서 말하는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고 미국의 MD 앤더슨이나 이런 데서 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원인 치료까지 해야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암을 치료하는 전체적인 바람은 암의 결론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암의 원인을 발병의 삼각형을 원인적으로 제거해 주겠다는 게 기본적인 지금 치료법이라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발생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항목들을 그 개개인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체크를 해드려야 돼요. 저같이 임상영양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음식을 뭘 잘못 드시고 있는 게 없는지 계속 육류를 너무 굵은 육류를
볶음채로 드시는. 최근에는 제가 참 경악을 했는데 며칠 전에 KBS에서 음식이 왜 고기가 숯불에 구우면 맛있는가를 KBS 뉴스에서 방영을 하는 거예요. 이틀 전에. 아주 깜짝 놀랐어요. 프라이팬에 구우면 왜 맛이 없고 숯불에 구우면 그 발암물질을 제대로 먹겠다고 지금 KBS에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심각하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장암 발병률이 몇 년 전까지 아시아 1위였고 세계 3위였는데 지금 세계 1위까지 올라가는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되게 위험한 지금 상황도 우리나라 지금 암 발병. 음식에 대해서 너무나 각성들이 없어요. 자기가 식습관을 조절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삶의 방식을 반드시 바꾸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외에 요법들이 있어요. 고압산소요법, 초음파, 광선요법, 각각의 전기요법, 여러분이 하는 뭐 기공요법, 우리 병원에 있는 고압산소요법, 이런 게 다 새로운 요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제재들의 역할을 했을 때 폭넓게 수술하면 방사선만 하세요가 아니고 더 많은 의료인들이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암 환자들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게 이 논문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암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2013년에 우리가 캔서 프로그레스 레포트라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암이 뭔가라는 것을 영어로 돼서 좀 어려운데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암은 한 가지 질환이 아니에요. 원디지가 아니에요. 한 개 질환이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암은 최소한 200가지 이상의 타입의 질환이 모인 군입니다. 암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암은 한 개 질환이 아니에요. 질환의 군이에요. 수많은 병증이 나올 수 있어요. 암 환자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어지러워요, 어떤 분은 토해요, 구토해요, 설사해요. 뭐 증상별로 다 다르고, 통증이 어떤 분은 막 너무 심해요. 너무 많죠. 또 그거의 원인도 다양하고 안 밝혀지기가 많죠. 그러니까 암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맞춰서 치료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또 하나, 암은 물론 유전적인 어떠한 변화예요. 또 중요시 여기는 게, 특히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서라운딩 인플루언스. 암은 몸에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왜 암이 전이 재발되는지는 환경의 요소를 여러분이 관리하지 않으면 암은 전이 재발합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때문에 몸의 환경 또는 물론 외부 환경도 속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발전하고 진행암이 된다는 거예요. 암이 유지되어지고 있으면 좋은데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옆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대사 환경을 잘 관리해드려야 되고 또 주위에 있는 환경 같은 것도 잘 관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또 암의 어떤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전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제 탄 음식을 먹어서 오늘 암이 생긴 게 전혀 아니라, 암은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암은 수년 이상,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생겼던 암이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또 하나, 오늘 주제인데 암의 전이, 우리가 진행성 암에서 암의 전이 부분은 이 전이가 됐은 것이 캔서 데스, 암 환자의 90%가 전이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암의 전체적인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바꿔 말하면은 전이를 안 되게 하면 안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암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순차적이고 단계적이고 누적돼서 질환이 온다. 건강한 세포가 조직이 만성적으로 염증이라든가 손상 때문에 암이 온다. 이것이 국소 조직뿐만 아니라 아까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죠? 미세적인 염증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나, 활성산소가 안 좋단 말 저번 시간에 했는데 아시죠? 염증 환경을 자꾸 만들구나. 우리가 계속 육류를 많이 먹어서 대장에 염증 환경을 많이 만들어서 대장암이 오는 거예요. 그죠? 위암도 마찬가지예요. 염증, 암의 전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하필이면 유전자까지 문제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것, 또 중요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세포의 산소를 결핍을 시켜요. 이것이 암. 그래서 이것들이 비정상적이고 다양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암은요, 대표적인 물질 대사의 질환. 이것도 꼭 아는 거죠. 아까 대사의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암은요, 젊은 사람이 많이 걸립니까?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오십니까?
아시죠? 최소 중년 이상이 되셔야죠. 그죠? 암은 대사성 질환, 모인성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발병이 노화가 되면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따가 나오는 유전자 변이를 억제해주는 힘이 전체적으로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 몇 살까지 살 때 몇 명 중에 몇 명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암을 예방하고 싶거나 전이제를 억제시키면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노화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근데 제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태초 먹거리라고 하는 리더 과정을 갔다 왔는데 순창에 암이 20, 30대까지 내려왔어요. 대장암도 30대, 유방암이 30대, 20대 이제는 막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마 제가 거기서 한 6번 정도 상담을 해고 왔거든요. 대단히 우리나라가 심각하다. 먹거리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국민들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언론에서도 무슨 이유인지 이거를 잘 얘기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에 참 심각한 사실 상황입니다. 어쨌든 노화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다 아시는 거죠. 혈중에 포도당이 많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장기 기능의 불균형을 일으켜요. 제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신설탕이 몸에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어요? 암 환자들한테 좋다 그랬습니까? 제가? 그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다한 인슐린이 노화가 옵니다. 나이 드시면 인슐린 당류가 오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필수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영양물질, 그죠? 그런 거죠. 또 활성산소라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원래는 몸의 세균 같은 걸 없애주고 좋은 역할을 하는 건데 원래 활성산소는 근데 이것이 과도할 때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한다. 그런 것도 문제가. 또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 물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웃으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 일단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표현하는 코티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하면요 면역 기능을 손상을 해요.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약화를 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화를 해주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책을 봤는데 샴푸가 이제 상당히 안 좋다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머리를 감을 때 어디부터 감으세요? 앞머리 어디부터 감으세요? 머리 감을 때 중간 어디부터 감으세요? 앞머리 어디부터 감으세요? 전 머리를 감을 때 눈부터 감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 감을 눈부터 감고 진짜 없네.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웃으시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엄청나게 몸에서 높아집니다. 아셨죠? 웃으셔야 돼요. 항상 식사할 시간에 특히 더 웃으세요. 웃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웃어보세요. 웃으셔야 돼요. 우울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암을 이기려면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즐겁게. 노화를 억제하는 가장 근원적인 거랍니다. 그죠? 대표적인 암 발병의 원인은 뭘까요? 이런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그죠? 뭐냐? 알 발병은 크게 5가지를 유전, 그죠? 많이 들었죠. 암 유전자. 또 유전자를 변형하는 발달 물질이 있어요. 아까 말한 탄물질, 엔조핀, 이런 좀 복잡한 거. 몸에서는요 제어 능력이 상실될 때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한 과산화, 산성화가 많이 될 때, 아까 활성산소가 많은 건 안 좋다고 했죠? 몸이 산성화가 염증을 만들어요. 유전자 변형을 해요. 또 하나, 면역체계가 이상이 있어도 그래요. 노화가 오는 것은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원인들이 하나가지가 암 발병의 원인입니다. 암 발병. 그죠? 이 중에서 특히 제어 능력이라든가 면역 기능을 상쇄하면 바로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어 능력을 상실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항암을 하고 나서 반드시 면역력을 보강하려는 게 뭐냐면 항암제도 반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들어보셨죠?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하면서 항암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얘기입니다.
가산화가 온다는 거는 암의 진행이 있다면 몸에 혹시 암이 있잖아요. 암 진행하고 싶은 분 여기 계세요? 없죠. 그럼 뭘 해야 안 진행되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몸을 산화를 시키면 안 돼요. 자꾸 녹슬게 하거나 활성산소 많이 만들거나 우울하거나 자꾸 안 좋은 환경을 만들거나 이러면 안 돼요. 몸이 피곤하고 너무 이래도 활성산소 많이 생기는 건요. 너무 과하게 운동해도 활성산소 많이 생깁니다. 항암제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생깁니다. 그 위에 처리를 잘 해드려야 돼요. 공화역적으로 그런 겁니다. 암 발병. 인간은요 누구나 암 유전자가 있어요. 저 참 이런 말이 참 속상하네요. 근데 조물주께서요 암을요 암 유전자를 있으면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만들어주셨어요. 다행히 암 유전자는요 살아있는 세포분을 억제하는 암 억제 유전자를 다 만들었는데 문제는 암을 일으키는 암 유전자가 터지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은 암이 생기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막 현대의학에서는 또 현대한의학에서는 이것들을 잘 조절하려고 많은 표적치료제라든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유전자 검사도 여러분 많이 받아보셨죠, 그죠? 암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세포가 변형이 되면 우리가 세포는요, 여러분 때 아시죠? 때 미시나요 혹시? 때. 때는 미는 게 좋을까요? 안 미는 게 좋을까요? 미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안 미는 게 좋다는. 보통 때는 안 미는 게 일반적으로 괜찮으세요. 때라는 건 원래 정확한 말은 각질인데 각질은 인체 피부도 세포가 있잖아요, 그죠? 세포가 있는데 얘가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적통 보통 28일 주기로 살아있는 세포가 진피층에서 표피층으로 가면서 죽어요. 그러면은 얘가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게 흔히 말하는 죽은 각질 세포라고 때라 그러는 거예요.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체에 약간의 보호작용도 해요. 자외선을 제대로 안 하게. 나이가 드시면 수분이 적어져가지고 이게 두꺼워지죠. 그래서 뜨거운 데 들어가도 잘 못 느껴가지고 어우 시원하다. 뜨거운 데 들어가면 야 너 여기 들어와봐. 아이들한테 딱 아빠가 젊은 아들이 딱 들어가서 하나 뜨거. 그래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그렇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은요 각질이 얇아요. 그러니까 반응은 강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포는요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어서 일정하게 살았다가 죽는 거예요. 세포는. 그렇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때를. 근데 문제는 암세포가 왜 이게 고약하냐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살고 죽어줘야 돼요. 세포는. 그죠? 근데 얘 안 죽어요. 얘. 끝까지. 그래서 이게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유전자가 몸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손상이 되면은 암세포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항암제나 제가 사용하는 현대한의학에서의 한방 항암제들이 세포 자살을 어떻게든 유도시키는 여러 가지 약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것들이 바로 가동하지 않을 때 암이 생기는 거예요. 왜 최초에 여기 참 이것도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억울해를 하지 마세요. 암이 생겨서 어떻게 이것도 몸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암을요. 제가 볼 때 암 환자분들 볼 때 제일 예후가 좋은 분들은요. 암을 미워하는 분들은 별로 예후가 안 좋아요. 이런 말 참 어려운 주제인데 암을요. 너도 내 신체구나. 내가 내 몸한테 너무나 내가 신경 안 써서 네가 생겼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미안하다. 인정을 해주세요. 암은요, 정치료할 수 있어요. 심리상. 휴면. 활동을 안 하면 사실인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휴면하면 돼요. 항암제가 직접적으로 작용하면 휴면하면 작용을 못해요. 살아남아 못해요. 100% 완벽한 항암제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나요? 암을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암이 저절로 이 사람이 옛날에 나를 미워하고 해서 그래서 이상한 호르몬도 만들어주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만들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지가 죽는 거예요. 저절로. 이해가시죠? 마음의 긍정적인 마음은 되게 중요해요. 면역 감지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면역 감지력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면역 감지력은 이게 상실되면 최종적으로 암이 발생해요.
여기 계신 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지켜나갈 면역력. 반드시. 또 암이언제 발병하셨더라도 또 진행하셨더라도 이걸 어떻게든 억제하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그게 목표고 여러분도 목표시잖아요. 그죠? 면역기능 회복합시는 완치가 불가능해요. 5년이 넘어가면 완치 판정합니다. 5년 이내는 관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암은 계속 누구나 5,000개에서 10,000개, 뭐 500개에서 10,000개 막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완치라는 표현을 잘 안 하고 관해라는 표현을 관해,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관해. 부분관해, 완전관해. 5년 이상 넘어가면 이제 완치 판정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는 이런 말을 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현재 암이 안 보이는 전이재발군이라고 이제 예방군을 하더라도 계속 지켜보자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해가시죠? 아까 말하면 그 기간 동안은 최소 1년에서 2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요법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태어나셨던 대장암 환자분 어제 오셨잖아요, 그죠? 자기 치료했던 아시죠? 그분한테 제가 지금 면역 증강 치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게 있어야 돼요. 끝까지 치료해요. 항암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1년은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1년은 할 수 없어요. 항암을. 정상세포도 죽여요. 이해가십니까?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요법이 전 세계에서 기본적인 요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독일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예외 없이 그렇게 하는 게 통합의학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 예, 전이를 예방. 왜? 면역 기능 회복이 없는데 어떻게 암을 이기겠어요? 내 스스로 이길 힘이 없는데 죽이기만 하면 이겨요? 그동안의 요법에서의 통상의학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암을 죽이려고만 했단 말이에요. 공격! 오로지 공격. 그래서 아까 말한 암과의 전쟁을 적다라고 선포했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 MD 앤더슨이 이런데 면역치료를 많이 한다.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유전자 손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건 뭐냐면 T셀의 면역 감지 체계가 기능이 상실돼서 암이 오는 겁니다. B셀의 항체 생성 기능의 식별 기능이 상실해서 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성 세포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상실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너무 과하고 제가 요 며칠 전에 암 환자를 봤는데 그분이 왜 암이 왔는데 30 저하고 동갑인 분인데 암이 왔어요. 여성분인데 이분이 사업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너무나 일이 좋아요. 일이 좋아서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누가 식사를 챙겨주면 되는데 아무 식사를 안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면 모두가 임스턴트 음식이었다. 자기. 그렇게 막 드셨다. 그리고 스트레스란 스트레스 다 받고. 결국 그게 안 좋아져서 암이 오셨어요. 기본이 무너질 때 암이 옵니다. 기본. 좋은 음식을 드셔야죠.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야죠. 이래야 면역 기능이 암을 이기. 이 안에 계신 분,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암세포 있어요, 지금. 근데 다행히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몸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면역 기능만 안 무너지면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 열심히 하는 이유도 면역 기능을 최대한 높여주려 하는 거고, 좋은 음식, 항암 음식을 먹는 것도 면역 기능을 높이려 하는 거고, 제가 한약을 드리는 것도 면역 기능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나온 여러 가지 셀레나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법들을 하는 것도 다 면역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지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면역세포는요, 참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수준이 참 제가 높게 나가서 이런 말인데 관심 있으셔야 돼요. 이런 말들. 그냥 내가 내 몸에 뭘 치료하고 있는지 알고서 받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연히 받으십니까? 뭐에 좋다면 막 아무 비판 없이 막 드시나요? 현명하게 드셔야 돼요. 인체 면역세포는 특히나 암하는 분들은 명심해서 보셔야 되는 파트예요. 면역세포는요, 비투수성 면역세포하고 특수성 면역세포가 있어요. 비투수성 면역세포의 식세포라는 게 있어요. 배식세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막 잡아먹는 세포를 쉽게 말하면 배식세포라는 게 있고, 또 단핵세포라는 게 있고, 특성에서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에는 세포성 면역이 후천성으로 오는 거, 이거는 선천적으로 오는 면역도 있고 후천적으로 오는 면역도 있어요. 후천적으로 오는 것들은 뭐냐면 세포성 면역 기능이 있는데 이게 T세포라고 들어보셨어요? T세포 아까 들었죠? 이제 T세포. 요거에는 또 나눠요.
세포 독소, 헬퍼 T세포, 서프레서 T세포 이렇게 나눠요. 체액성 면역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B세포라고 하는 거. 이뮤노글로빈 들어보셨어요? A, G, D, M 이런 거. 어쨌든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야 하시는 게 뭐냐면 NK세포입니다. NK세포. 이거는 자연 살해세포. 이것은 오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세포예요.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세포입니다. NK세포를. 그래서 이것이 있어 암세포를 직접. 그래서 수많은 요법 중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건강기능식품, 한약, 여러 가지 서양에서 현대 여러 가지 것들 NK세포를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고 검사할 때 NK세포를 이 몸에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검사를 합니다. 왜? 이 B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인체. T세포도 이렇게 생겼어요. NK세포도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암세포를 T리프가 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들이라는 거예요. T세포는 우리가 항암이라든가 면역의 어떤 재를 복용하거나 여러 것들은 이 기전을 최대한 좋게 하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NK세포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이게 증식을 하면 암세포를 이렇게 이 그림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가운데 있는 게 NK세포예요. 자연세포. 이게 뭐냐면은 암이에요. 암세포예요. 만나서요. 딱 얘가 결합하는 거. 이 다음부터 얘를 암을 공격합니다. NK세포가 최대한 암을 공격하게 NK세포를 많이 늘려줘야 돼요. 많이 늘려줘요. 이런 걸 주고메키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NK세포라는 것들도 많이 증식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법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암세포 성장인데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참 나쁜 세포예요. 3배 이상의 영양분을 흡수해요. 엄청 빠르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뭐라고 해요? 체중이 급격하게 빠져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이상해서 건강 이상해서 갔더니 암입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 암이라는 게 정상세포에 비해서 영양분을 팍팍팍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최대한 그런 걸 억제하는 치료잖아요. 또 속도도 엄청 빠르게 다른 세포보다 4배 이상 속도로 빠르게 살아요.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암세포는요, 정상세포에서 주변에서 영양을 뺏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 HIF라는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냥 영어 단어도 자꾸 들어오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저산소 유도 인자라고 해요.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암세포 입장에서는 산소가 없어서 나는 이걸 어떻게든 늘려야 되겠다고 뭔가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주변 혈관에서 어떻게 하냐면 주변 혈관에도 세포들 있잖아요. 거기서 VEGF라는 걸 만들어요. 뭐라고요? 이거는 암 환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용어예요. 아셨죠? 이건 암학교입니다. 저희 오늘은. 아셨죠? 여러분이 기본적인 상식도 없이 막 뭘 드시면 안 되잖아. 그죠? 뭐라고요? VEGF. 아이고. VEGF는 뭐냐면 혈관 내피 증식인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비하고 혈관을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합니다. 암 속에 또 종양을 또 만들려고 뻗어나간다. 이때 종양에서 혈관을 통해 가지고 암세포가 이제 다른 세포로 쉽게 말하면 에어리언하고 똑같아요. 에어리언. 어떻게 에어리언은? 뭘 뽑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내 몸에 들어와서 뭐 영양분을 숙주처럼 하는. 암이 일종의 에어리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충분히 영양분을 다 흡수하지 못해서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걸 뽑았는데 얘도 죽었어 세포가. 그럼 얘 가만히 있으면 암세포가 죽어요. 얘는 그래서 밟아줘요. 참 문제죠. 그래서 또 만들어서 주위에 있는 것들을 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암세포가 있으면은 이렇게 지금 암이 있고 이게 주변에 혈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자라려면 못 자라. 내가 혼자는 못 자라요. 보통 한 2mm까지 자랍니다. 몇 mm라고요? 한 1에서 2mm 정도 자라요. 그 이후 만약에 이런 영양 공부를 못하면은 암은 죽어요. 혼자서. 아셨죠? 그러니까 암을 죽이려면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시죠? 이걸 못해요. 이렇게 뻗어나가서 지가 열심히 쭉쭉쭉 빨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얘가 암세포가 이제 혈관에 안 닿을 때는 연결이 안 되잖아. 그죠? 혈관이 되는 순간 여기서 암세포가 빠져나와.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이가 보통 혈관에 의한 전이라고. 혈관 전이의 방법 몇 가지가 있거든요. 혈관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최대한 전이를 억제하는 것은 얘네들을 못하게 이런 거 방출되지 못하게 만들어주면은 전이가 억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암세포는요 좀 별난 특성이 있어요. 세포 구조가 되게 부실해요. 얘가 급조됐어요. 급조. 쉽게 말하면 급조됐어요. 모양이 튼튼한 구조가 아니에요. 조물축에서 만들어준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되게 부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제거도 될 수 있어요. 부실하니까. 그죠? 그래서 출혈도 다니기 쉬운 거예요. 출혈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실하기 때문에 면역 특공대를 투입할 수만 있다면 얘를 공격할 수 있는 아까 뭐처럼 NK 세포 같은 면역 특공대를 보낼 수만 있다면 암세포 부실하기 때문에 공격해서 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간의 어떤 결절력이 약화돼서 세포가 서로 뒤엉켜 있다. 뒤엉켜 있고 이 안에 핵이 있는데 핵도 변형돼 있고 단백질도 변화가 돼 있어요. 세포 영역이나 이런 것들 많이 성장과 분열을 중지시키는 아까 말했죠. 중지시키는 게 인체에 있다 그랬죠. 계속 성장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세포가. 암세포는 계속 퍼지는 거예요. 이걸 중지하는 신호가 고정이 돼 있어요. 경지신호의 고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을 시키려고 몸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들이 암한테 지금 지고 있어서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암은요. 발병하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사전에 막으셔야 돼요. 사전에. 어떻게 하든지 사전에 막아서 하는 게 훨씬 현명해요. 암세포가요. 1cm 정도 크려면요. 아까 제가 10년 걸려요. 10년. 한 120개월 걸려요. 야, 어제 뭐 이상한 거 먹었다고 암 생긴 거 아니라고 그랬죠? 암은요. 10년 정도 1cm. 1cm란 말이 중요한 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1cm 이상 우리가 딱 발견했어요. 이거 치료하려고 하는 1cm부터 딱, 암이네요. 치료하시죠. 많이 늦었어요. 다시. 진단될 때까지 예방을 하셔야 돼요. 1cm 미만은 10년 동안 계속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늦은 게 아니고 최대한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몸에 있는 불필요한 독소를 빼줘야 되는 여러 가지 해독과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는 노력만이 암을 죽이고 전이를 예방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정상인이든 암하는 분이든. 이해가시죠? 네, 이런 것들 항상 명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암은요, 아까 말했습니다. 10년 걸린다고 그랬죠? 120개월. 쭉 자라려고 하는 가로세로 1cm가 될 때 우리가 진단이 될 수 있어요. 진단.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치료기는 보통 암 크기가 한 0.5mm 정도까지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요. 현대의학 장비.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때까지는 의학적인 눈먼 기간이에요.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작년에 무슨 검사를 했는데 전혀 나는 암이 있단 말이 없는데 5월 검사했더니 암이 나타났어. 이럴 수 있어. 이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막 도성 본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때는 암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아무것도 괜찮다 했는데 몇 년에 엑스레이는 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암을 다 진단했으면 참 좋은데 그럴 수가 없다. 이 의학적인 눈먼기가 있다라고 이게 독일의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그래서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암하는 분들이 명확히 알고서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 자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 아시죠? 임장훈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참 좋아하는 타이어트고 그때 재발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꾸준히 2008년에 대장암이 발견되셔가지고 꾸준히 방사선 치료 수술하셨는데 3년 후에 암이 폐로까지 전이가 되셨어요. 추가적으로 항암을 했는데 아쉽게도 암이 재발돼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도 결국은 2년 7개월 만에 처음 발견한 6년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에서 분유암센터에 자를 때 병기별 5년 상대 생존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암이라는 게 북한에 있을 수도 있고 국소에 진행될 수도 있어요. 원격에 전이돼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에 있는 거는 암이 발생하는 장기에만, 예를 들어서 간암이면 간에만 있다, 그렇죠? 몰라. 이런 거 있죠. 국소 진행은 뭐냐면은 암을 진행한 장기하고 그 주위의 장기까지.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암의 병기를 구분할 때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단어. 원격전이 뭐냐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저도. 근데 암이 발생한 장기에서 뭘 떨어져서 어디에 전이가 됐다. 모르는 건 뭐냐면 요즘 이런 말들, 암이 어디서 생긴지 잘 몰라, 이런 말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도 그런 계세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북한 병기 국소병기보다 원격 전이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없애요. 국내 암전이 지도, 이게 뭐냐면은 2008년에 나왔던 건데, 암이 어디에 생겨서 원발하는데 어디에 전이됐는지를 지도로 만드는 지도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전이 환자 1건당 보통 1.5건의 전이가, 가장 많이 전이된 기관은 폐, 뼈, 간 등의 순이었습니다. 흠처병원에서 암 환자의 90% 이상은 전이 재발한 암으로 사망하십니다. 전이된 암은 수천 배 악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낯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암은 철저히 더 내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 철저히 암성을 더 강하게 하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피해갈 수 있는 또 강한 내성을 갖추고 있고, 주변 조직을 녹여가지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영양물질 물질을 더 많이 뽑아간다는, 약탈해요. 세포 증식을 더 빠르게 원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 재발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럼 더욱 강한. 그래서 암은 초기에 전이되는 특성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이런 말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충격받으실까봐 이런 말도 안 하게 되고, 그러나 이 말을 모르면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꼭 알아주셔야 돼요. 암은 초기부터 전이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유럽 암학회 보고에 의하면 암 진단 가능성은 최소가 1cm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처음부터 PET 찍지 않아요. 그죠? 보통 CT 찍잖아요. 그죠?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암 크기는 1cm라는 거예요. 1cm. 우리가 이게 되려면 최소한 한 30번의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1cm가 별로 안 큰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안에는 암세포가 1700만 개가 있어요. 1700만 개가 있어요. 1cm 크기의 암세포가 발견됐을 때 다른 곳에 전이될 확률이 한 50%로 보입니다. 50%. 전이는 암세포의 크기가 0.06cm만 되면은, 즉 암세포가 약 4,000개 정도만 그 세포가 있으면 주변으로, 아까 말한 혈관 신생이라는 걸 해서, 아까 뭐 VGF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이런 것들 만들어서 막 전이를 해요. 그래서 매우 초기에 진행한다. 초기. 다시 말하면 1cm 이상의 크기 발견된 암 환자의 절반은요, 언젠가 전이된 암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면역력을 증강하는 요법을 하려고 합니다. 안 보이죠. 암을 초기에 발견된 암 환자라도 반드시 제가 꼭 이거를 여러분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기에 발견된 암이라도, 다행입니다, 초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그런 분들이 하더라도 1차 치료 후에, 수술항암 방사선을 하신 1차 치료 후에도 반드시 철저하게 대책을 하지 않으면 재발을 하면 되게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에 발견 크기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현존 의학적 크기로 가장 정확하게 집어넣는 게 PET인데, 이게 5mm예요. 5mm만 할 수 있고, 한 1에서 2mm 정도 사이즈가 되면요, 암은요, 안지오제네시스라는 말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혈관 신생이라는 말, 신생혈관이라는 말 많더라고요. 암세포 1에서 2mm.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는 게 새로운 암의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신생혈관을 어떻게 억제해야 된다는 게 이런 논문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상의학적인 암 진단의 허와씨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의학 진단을 치료하면 영상 진단에서 딱
안 보였던 얘기가 저도 CT나 MRI를 쭉 갖고 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봐야 된단 말이죠. 다행히 좋아하셨어요. 제가 봤더니 그렇죠. 이거 좋죠. 보세요. 다행히 있습니다. 영상 진단에서 딱 찍어서 1cm 크기 이거 그 다음에 하는 게 조직 검사로 확진을 해야 돼요. 근데 암치료에서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항암을 해도 없어졌어요. 수술해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나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술항암 방사선하면은 남 안 치료된 거네.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초기에 발견돼서 다행이라고 해서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이거는요. 주위에 미세암 같은 경우 대단히 많을 수도 있어요. 다만 발견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이것만 없으면 암이 과연 없어진 거냐는 거죠. 0.5mm 이하는 잡아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수술항암 방사선의 몸은 많이 피폐해졌을 수 있어요. 그죠? 면역력을 강화하거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요. 문제는 수술항암 방사선법을 단지 면역력은 피폐해져 있다. 이걸 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세암들이 그동안 나를 억제했던 경찰들이 어디 갔어? MK세도 어디 간 거야? 어이구 잘 됐다. 가자. 클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리고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 치료를 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면역 증강 치료입니다. 병행할 때도 저희 병원에서 강조하는 게 항암 중이라든가 방사선 중에는 병행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죠. 안보감이라든가 미세한 가능성은 상존. 암 진단 시 전해수 확률 50%입니다. 50%. 제 얘기가 아니에요. 논문에 의해 그랬어요. 1cm를 없앴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통계를 절대 무시하셔도 안 돼요. 또 하나, 항암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MD 앤더슨은 항암만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미국의 3대 암센터는 항암만 하지 않을까? 왜 독일은 항암만 하지 않을까? 항암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건 항암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암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암을 공격해서 이게 항암 효과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쭉 떨어져요. 또 한 번 또 해서 이게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한다. 근데 문제는 암세포가요. 아까 항암은요. 이 활동을 주기 휴면하면 반응을 못해요. 항암제 숨어있는 잠재암도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항암제 특성상. 그러면은 다행히 99.9%를 죽였어요. 암세포. 확 줄었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다행히 CT를 찍어서 보이지도 않아. 너무나 결과가 좋으십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0.1%, 99.9% 죽었어요. 0.1% 남았는데 사실은 0.1%의 암세포 숫자는 10의 6승입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개수가 있을 때 다시 반응을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 현대의학적 치료로 99.9%를 암세포를 죽인다고 해도 남아있는 0.1% 암세포가 문제가 된다. 암은 미세하게 남아있는 세포까지도 제거해야 제거하는 건데 이 미세하게 남아있는 세포를 제거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거 제거하는 건 조물축에서 우리 몸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NK,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있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힘, 면역세포의 힘, 긍정적인 힘, 웃는 힘, 걷게 만들어서 우리가 걸을 때는요. 왜 암 환자분들이 걷는지 아세요? 걸을 때는 암세포를 죽이는 암세포들이 잘 활동을 안 해요. 펌핑을 잘하고 우리가 심장에서 펌핑을 하잖아요. 말초까지 가요. 말초까지 가서 돌아옵니다. 정맥으로. 그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걸을 때 이게 잘 돌아옵니다. 다시 내려가지 않도록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역류하지 않도록. 그죠? 발에서 이것을 압력을 주면 심장에서 펌핑을 하고 내려가서 압력을 해서 올라가. 순환이 잘 돼요. 그죠? 암하는 분들이 눕는 순간 이게 잘 안 돼요. 부어요. 저희 병원에 안타깝게 그런 분들 계세요. 그죠?
왜 기공이 제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아시죠? 많이 걸으셔야 돼요. 암하는 분들이 암을 이기려면요, 걸으셔야 돼요. 면역력을 키우려면. 그리고 그래야지 혈액을 통해서 좋은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암하는 분들은. 걸을 수 있으셔야 돼요. 정확한 말로 이런 말을 신체 활력 지수를 높여준다고 얘기해요. 아셨죠? 근데 문제는 병원 급성기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세요. 수술하고 방사선만 하면 모든 병을 치료한다라고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면역력 증강요법을 물론 이제 좋은 산소 가서 좋은 걸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체계적인 치료를 하는 항암 방사선 치료에서 100% 암세포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몸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방치해버리면 남아있는 암세포가 어느 상태에서 자는데 1秒밖에 안 돼요. 아까 김재욱 씨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글쎄 잘 받았는데 나는 병원에서 하란 대로 수술, 항암, 방사선 다 했는데 며칠 전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병원에서 수술한 방사선 잘해서 전혀 대장암 다 제거해서 없다고 그랬는데 7개월 만에 암이 전이가 돼서 폐로 와서 뇌로 올라간다. 이렇게 막 화가 나 있어요. 보호자분이 남편분이 화가 나서 안 해왔어요. 공부하기도 전에. 근데 그거는 관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면역력 증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암환을 방치를 하고 있어요. 제대로 교육을 해드리고 이것을 방지하고 전이를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운동요법도 알려줘야 되고 식사를 이런 걸 하셔야 되고 교정하셔야 됩니다. 얘기도 누군가 해줘야 되고 집중적으로는 면역 증강 치료를 체계적으로 누군가 전문가에서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단절돼 버렸어요. 독일에서는요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합니다. 최소 1년. 전이재발 치료, 수술항암 방사선 최소 3개월에서 1년 동안 국가에서 재정을 부담을 해주고 실손보험도 다 인정을 해줘요. 독일에서. 우리나라는 그런가요? 아직 안 그러고 있죠. 그게 안타까워요. 어쨌든 항암 방사선 치료 내성을 갖추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새로 나오면 강력한 안성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을 위협한다. 그런 건 명심하세요.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 제가 30분만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좀 더 시간이 지납니다. 이 다음 강의는 이제 암과 저산소증에 대한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한번 4강을 이렇게 연해서 제가 할 건데 제 강의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